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제7회 영화제가 끝났어요. 와. 서로 얼굴은 그렇게 오래 자주 보진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영화제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GV도 다들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모두 이따 스윗 드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GV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제목에서 깨어지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에서 일어났다, 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깨뜨리다 할 때 깨다, 이렇게 두 개를 중의적인 뜻을 노리고 제목을 생각했어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가장 유명한 대목에서 아래서 나오려는 새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이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라는 벽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깨어지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또 영화 속에서 줬던 메타포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는 팔찌를 푸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공간, 방은 인격의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포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격이 나눠져 있는 동안에는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이랑 가인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거실 뿐이에요. 인트로랑 아우트로에서는 둘의 인격이 통합되잖아요. 그 이후에야 진이랑 가인은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찌를 푸는 행위에 대한 의미인데, 팔찌는 상처랑 상흔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더라도 진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여러 아픔들을 팔찌로, 빨간색의 팔찌로 표현을 했어요. 빨간색이라는 색이랑 길고 얇은 모양의 그런 모양이 상처랑 비슷하다고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랑 상흔을 빨간색 팔찌로 표현을 했고, 지니가 가인이의 팔찌를 풀어주잖아요. 그 의미는 지니, 즉 가인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아픔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넣은 메타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니에서 가인이로 인격이 변화되는 부분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욕신의 스터디룸에서 지니에게 익명 소리가 들리며 다시 지니가 눈을 떴을 때 가인이로 인격이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때 가인이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말투로 현정이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든지 "뒤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라며 강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팔짱과 이러한 말들은 가인이가 가진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자신의 존재와 진위를 지키기 위해 외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가인이는 진위를 깨어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20씬에 현정이와 가인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가인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가 한편으로는 또 자신이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0씬에서 가인이가 지니에게 던지는 "남들이 그러지 피해자는 탓이 없어" 라거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와 같은 대사는 일부러 지니를 자극하여서 지니가 깨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날짜와 시간 차이가 없는 같은 장면입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수미상관 구조처럼 이루어진 것은 가인이의 인격 통합을 관객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트로는 영화의 초입이므로 관객들도 가인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이를 눈에 보이게 했고, 아우트로에서는 가인이가 통합되어 사라졌다는 걸 관객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우트로에서 지니 눈에 가인이가 눈에 보일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지니가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가인이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라온이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니가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깨고 나와서 자신의 트라우마나 또는 상처를 똑바로 마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피하지 않고 상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상처는 뭐 치유된다,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말을 해보자라고 한 부분인데, 물론 이거를 생각하고 각본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는 진이 원샷을 넣어서 임팩트 있게 끝내보자 이러고 끝냈던 건데 저는 일단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트라우마나 상처가 하루아침에 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게 가인이가 진이한테 그런 트라우마를 대변하는 존재인데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인이를 사라지는 가인이를 눈에 담으면서 더더욱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질문을 했습니다. 청춘 자기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면 언제나 청춘이다라는 그 한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문장 하나에 꽂혀서 작품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간결해서 제목도 저는 의미가 한 번에 드러나게 청춘으로 제목을 지었고요. 그 사실 중년 현주를 젊은 모습으로 등장시킨 것도 이 자기랑 관련이 있는데 막 공부를 시작한 현주도 어쨌든 연서, 예솔이, 동수랑 같이 동등한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현주도 그대처럼 늘 젊고 푸릇푸릇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외적으로도 표현해주고 싶어서 젊은 현주 모습으로 계속 등장을 시켰고 저는 현주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그렇게 항상 젊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현주는 꿈에 다시 도전하기 전까지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부로 살게 되면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엄마와 아내의 삶을 담고 싶기도 했고요. 거기다 주변 인물인 연서나 예솔, 동수가 현주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될 일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씬에서 현주가 자기 PR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는데요. 이건 현주가 꿈을 향해 비로소 완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놉시스 단계에서 여성 비율이 적은 직업군을 생각하다가 방송 PD로 정하게 됐는데요. 현주가 젊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현주가 여성으로서 도전하기 어려웠거나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힘들었을 직업을 설정해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방송 PD는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조금 더 나아진 지금도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적은 남초 직장이잖아요. 이제 사실 작가 같은 직업은 비교적 여성이 대다수지만 방송 PD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꿈을 찾으려는 현주의 모습이 좀 더 진취적으로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 PD라는 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는 보통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가장 개인적인 물건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중반에 보면 현주는 학교나 집에서나 시이다 보니까 처음 꿈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던 때보다 의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위축된 모습을 다이어리를 숨기는 걸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현주가 그 씬 11에서 예솔이와 동수의 대화를 듣게 되고 또 이어서 바로 남편의 문자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 후에 현주는 혼자 정류장에 앉아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그 과거를 곱씹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의지를 다잡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연서의 응원까지 받으니까 의지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다이어리를 숨겼던 건 외부 상황에 치여서 위축됐던 현주의 내면을 의미하고 또 후반에 다이어리를 아무렇지 않게 건네받는 거는 자기 꿈에 좀 더 당당해진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춘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라온이들에게 청춘이란 무엇일지. 저에게 청춘이란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청춘이 뭔지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도 청춘의 사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쉽게 명명하지 못하는 이 상태 자체가 청춘이라고 생각해서 답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이란 다이아몬드다. 귀중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청춘이랑 겁이 없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떤 것이든 도전할 수가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청춘이란 범죄 말고 다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춘은 누구든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종 흥락은 유리랑 지혜예요. 이게 귓속말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명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데 유리가 이 한 대사가 바로 이난을 죽여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일부러 대사를 안 들리고 슬로우를 걸어서 관객분들이 입모양으로 좀 유추를 하실 수 있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은이한테 돈을 빌리느라고 그 자존심이 많이 깎여 있고 영화 실패로 해서 돈이 절박한 지혜의 상황을 유리가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혜미도 범죄에 동참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유리랑 지혜랑 공범은 절대 아니고 혜미 스스로도 죽일 의도는 아니었지만 락스를 섞은 커피를 나은이한테 직접적으로 주면서 나은이를 죽이게 한 거니까 혜미도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유리가 지혜한테 시켰고 2번 지혜가 시럽과 락스를 바꿔치기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혜미가 락스를 탄 커피를 줬다.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작당모의 내내 팔찌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팔찌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팔찌가 그게 초반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 팔찌가 나와요. 이 팔찌는 사실 작당모이의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메타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 팔찌는 유리가 나은이에게 선물한 커플 팔찌입니다. 이 팔찌를 통해서 유리가 나은에게 잘못된 소유욕, 집착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유리가 나은이를 죽인 진범이라는 복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이죠. 그리고 또 유리 이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지혜를 시켜서 나은의 작업실에 있는 나은의 팔찌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 이 씬에서 나은이의 팔찌를 챙기고 있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리에게 전해주죠. 이것은 이 영화 제목인 그 작당모의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둘이 짜고 쳤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찌가 이 형사인 남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초반에서 그 남정이 누군가 부딪히고 떨어진 팔찌를 주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장면에서도 남정이가 지혜 박스 안에 있는 그 팔찌를 맞닥뜨려요. 그런데 그냥 저거 어디서 봤더라? 하고 이제 끝이 나거든요. 남정은 그 팔찌라는 사건의 진실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진실은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유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씁쓸한 투로 애초에 갖지 못할 건 욕심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리 이 범죄를 저지른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부재를 없애기 위함이었어요. 나은이가 자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나은이의 존재 자체까지 없애서 그 부재까지 안 남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유리의 범죄 목적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지혜는 범죄를 저지른 목적이 오로지 돈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둘의 범죄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일 마지막에 율하고 지혜가 나란히 서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둘의 범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었던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감상평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에미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오에미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오에미는 우빈 언니가 설명해 드렸듯이 단지 오해만 받는 인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오해를 받는 인물이라고 해서 오에미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영화의 BGM에 대해서도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BGM 비하인드를 들려드리자면 클라이막스에 나은이 사진들 속에서 유리가 앉아있는 장면 그리고 바라보는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형사 역할을 맡으셨던 남정님이 작곡하신 곡이세요. 그래가지고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보면 곡 이름이 율인데 영화의 장면을 보고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고 어떤 곡보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네, 저희 물보다 진한 피는 촬영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 한 집에 3일 동안 이제 배우님들이랑 저희 라온 스태프들이 함께 거의 대부분을 3일 내내 함께 지내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좀 아무래도 배우님들끼리 친자매는 아니지만 3일 내내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좀 더 진한 케미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제 영화를 다 찍어야 하는 것도 찍는 거지만 이제 좀 어느 씬을 좀 제일 적재적소한 위치에 배치해야 좀 더 좀 친자매 같은 바이브를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16씬이랑 17씬이 이제 도진이가 아플 때 수진이가 병간호를 해주다가 이제 여진이를 급하게 불러서 세 자매가 이제 한 침대에 같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이 대사가 제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자매끼리의 애증 같은 그런 느낌을 제일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3일 중에 제일 마지막 날에 찍기도 했습니다. 제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척들 중에서도 언니가 없고 또 지금 있는 친척 여동생은 최근에 생긴 동생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딜 가도 여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이 언니 여동생과의 일화를 얘기할 때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언니 여동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작품 물보다 진한 피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각 캐릭터는 누구 한 명을 오마주했다기보다는 제 친구들의 언니와 여동생들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와 보라 등을 많이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영화 물진피는 가족끼리 흔히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주제로 다뤄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웠어요. 실제로도 관객분들이 자매들끼리 싸우는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여진이가 수진이에게 너 내 노트북 만졌니? 라는 씬에서 공감대가 가장 많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방에서 뭐해? 수진아, 너 내 노트북 만졌니? 그래서 세 자매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진이랑 도진이만 보이는 사진을 썸네일로 정했습니다. 저희 아주 굉장히 매우 중요한 추천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베스트 영화평 3개씩 뽑힌 거를 각 팀원들이 하나씩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쫙 띄워지는 것들 영화평 베스트 3를 제가 읽어볼 건데요. 이거 전에 일단 영화평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원이님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할 몫이 너무 커서 힘들어지지 않게 함께 있어준 친구가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무결함을, 투명함을 요구하는 사회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나온 화팅님이에요. OST도 너무 좋고 숨겨진 감정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화의 주제가 늘 대두되던 사회의 이슈를 그대로 담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헤어지는 것들이라는 제목도 참 인상적이네요. 포스터에 둘이 누워있는 장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본 포스터는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니언 조항님의 평입니다. 진이도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오히려 친구에게 정말 피해자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냐 라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청춘 해볼까요? 라온 하팅님이 적어주신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처음 주인공의 행동에서 약간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만학도의 얘기였군요. 예상을 했음에도 왜 결말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특히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박수를 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번 볼수록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비주렐라 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이 담겨있어 공감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현주가 자기소개하는 장면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다가가기 위해 한 발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라, 깨져도 조각이 크다 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며 지냈지만 꿈이라기보단 현실 때문에 꿈을 버리고 무작정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저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청춘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올리브님. 라디오 디데이라는 꿈을 놓지 못하고 재래시장
꿈과 청춘은 나이 들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가슴 속 꿈을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마스크와 함께했던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꿈을 작품으로 탄생시키느라 고생한 모든 라온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모든 그대들 각자의 꿈을 어떤 이유로든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다음 작당모이팀 베스트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현덕서님인데요. 전반적으로 목걸이 떡밥 같은 디테일과 반전을 향하는 스토리 빌드업 덕분에 몰입해서 봤네요. 특히 12분의 반전 클라이맥스 막스에서 소름 돋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마음 편해 이 대사도요. 그리고 섬세한 카메라 구도와 주연 형사님의 연기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영화제를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네요. 라온 화팅님이 남겨주신 영화평인데요. 소재가 너무 흥미로워서 보았는데 연출, 구도 모두 다 너무 고퀄리티라 깜짝 놀랐던 작품. 박스에 물건을 담다가 서랍을 여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연출은 진짜 너무 창의적이고 소름 돋았네요. 마지막은 주원이님인데요. 작품과 연출과 연기가 정말 잘 맞는 한박자였어요. 보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영화 같았어요. 특히 화면 전환 연출 너무 좋았고 OST나 배우분들 연기도 각본도 전부 빠짐없이 좋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반전 있는 영화니 모두들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는 거 왕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물보다 진한 피 댓글 베스트 3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자면 최세란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 초반에 나온 일주일에 2번만 싸우기 대사는 저를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한 대사였습니다. 언제는 죽도록 믿다가도 언제는 또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한 번 피 터지게 싸우고도 다음날 괜히 미안한 그런 마음들. 언니를 둔 입장에서 이 영화는 언니가 옆에 있어도 언니를 그립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인아웃 1016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다 보고 나면 언니 이 대사가 계속 맴돌아요. 왕래는 진짜 왕래 같고 둘째는 진짜 둘째 같고 첫째는 진짜 첫째 같아요. 배우분들 연기 잘하시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원이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매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보는 내내 웃음이 났어요. 현실 반영 너무 잘 되어 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만큼 쉽게 잘 풀어지고 둘도 없는 원수였다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은 참 신기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영화에서도 내내 보여져서 정말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다시 한번 영화평 남겨주신 관객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평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앞서 공지를 했었잖아요. 그 추첨 화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카운트 외쳐주세요. 네. 먼저 2등입니다. 8, 7, 6, 5, 4, 4, 3, 1. 라온 화팅님! 라온 화팅님. 네, 바로 1등으로 가볼게요. 9, 8, 7, 6, 5, 4, 3, 1. 비즈렐라. 비즈렐라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라온 하팅님과 비주렐라님께는 저희가 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평 이벤트 말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는 이번에는 제가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화면 공유해볼게요. 카운트다운 같이 해주세요. 햄버거 세트 먼저 갑니다. Go, go, go. 눈뽕 주의하세요. 10, 이거 맞나요? 9, 8, 8, 7, 6, 6, 5, 3, 2, 1. damn. 미라나라라. 미라나라님 후원합니다. 바로 1등으로 넘어가 볼게요. 치킨. 체큰. 9, 8, 7, 됩니다. 5, 4, 3, 2, 2, 1. damn. G-Park. G-Park. G-Park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추첨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라온의 공식적인 GV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정말 우리 라온이들을 비롯해서 저희 176명의 관객분들 모두 영화제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